안녕하세요. 관악고등학교 김병래입니다. 아까 원신초등학교 학교 보니까 상당히 그 상상의 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스마트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들을 잠깐 연결해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수업에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수업 설계, 수업 사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죠? 미러링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스마트 교육을 하면서 대부분 다 궁금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직업교육이라는 걸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관악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그 진로가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가 대부분 수능이나 그런 쪽으로 진학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저희 학생들은 진로 교육, 직업 교육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직업 교육에서 그 마인드맵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맵 다 아시죠?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어떤 사고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잡스처럼 저희 아들도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인드맵의 특징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 그 다음에 사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마인드맵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는 다 아시겠지만은 연예인들도 자기소개를 하지요.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요. 저희 아이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교육, 진로교육을 했을 때 자기소개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어떤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면접을 할 때도 그렇고 대인관계,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기소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직업 탐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인드맵을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사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인드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이 지금은 말씀드린 거는 OK 마인드맵인데요. OK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기 소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R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그 R 이스트 소프트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R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R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입이나 이런 절차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에 채워 넣는 거죠. 여러 가지를 채워 넣는데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지원을 했던 여러 가지를 추가할 건 추가하고 또 뺄 건 빼고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이제 개인정보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공적 정보가 있고 사적 정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같은 이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지만은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정도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떤 발표 순서를 정합니다. 어떤 것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순서대로 쭉 정하게 하고, 아시겠지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뒤에 확장이 열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발표 순서를 정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학생들의 특징도 살펴볼 수가 있고 경청한 자세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OK 마인드맵으로 직업 탐색을 하게 됐는데요. OK 마인드맵은 R 마인드맵하고 좀 다르게 웹 기반으로 작성되는 프로그램입니다. OK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웹으로 하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학생들이 같이.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윈도우 8 기반에서 모든 기반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입을 하지 않고도
URL이나 QR코드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직업에 대해 들어가서 어떤 하나를 개설해 놓고 나면 학생들이 여기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직업들, 평소에 알고 있는 직업이나 드라마 속에서 본 직업들, 그 다음에 어떤 방송이나 자기 가족들의 직업들 같은 걸 싹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안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제복을 입은 사람,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근무 시간이 정해진 사람, 정해지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직종별로, 직군별로 다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잘라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어떤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서 어떤 직업에 대한 특징들, 이제 그런 것들도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사진이나 다른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을 다 구분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업, 그러니까 나는 어떤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직업들을 잘라다가 자기 사이트에다 붙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의 특징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진로 설계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준다는 거죠. 댓글 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칭찬 댓글 같은 걸 많이 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러링을 통해서 이 수업 진행 과정을 함께 자기 것도 보지만 전체적인 시스템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보통 저희 학생들 같은 협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통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 구분이 좀 어려운데 그것도 연동돼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다른 교과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말고, 그 다음에 댓글을 여태까지 학생들이 댓글을 읽어보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달면서 격려의 글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마트 교육의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갤럭시가 좋아요, 아이패드가 좋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마트 교육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저희 학생들 같은 기능 교육을 합니다. 기능 교육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은 사진 찍기, 전화 걸기, 받기, 음악 듣기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기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기 회사하고 통신 회사하고 분명히 다른 건데 그런 구분했던 것들도 이제 구분을 하게 하고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선생님들 혹시 보안 기능 다 하고 계신가요? 보안 기능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보안 기능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속에 제가 한 500명 있다 그러면 그걸 분실했을 때 그 피해는 1차적으로 저에게 오지만은 두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500명들의 지인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보안 기능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앱 활용과 윤리 교육입니다. 대부분 교과 수업에 앱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앱 활용 교육이고, 두 번째는 윤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전에는 접근성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이나 그런 걸 많이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채팅이나 어떤 음란물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환경과 기능 활용이죠. 그러니까 미러링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 스쿨, 스마트 교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이런 시스템에는 닌텐도 DS나 그다음에 엑스박스 360 같은 그런 것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건 플랫폼 활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 교육의 핵심이죠. 디지털 교육, 전자교과서 부분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캐리스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대부분 네이버, 대릉 그런 회사들도 하고 있고 인텔이나 어떤 것들도 대부분 교육용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인데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훈련하는 것, 스마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교무업무 지원입니다.
교문문 지원 교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쪽도 있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크게 나눴었고요. 이런 6개의 방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의 어떤 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답 아세요? 얼마 전에 끝났죠? 답이 뭐지요? 안 보시는 겁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생각하는 게 그 시작이거든요. 자, 스마트 교육을 하려면 지금 오신 분들이 똑같은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